근대 감옥의 원리와 사회, 미셸 푸코가 쓴 건데요. 이게 원래는 벤담 공리주의자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벤담의 페노티콘 원리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주위는 원형에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중심에 이렇게 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적은 뭐냐면은 아주 작은 간수가 여러 명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실행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원형의 건물이다면 이렇게 그리고 탑이 있다면 이렇게 그리세요. 지문 읽을 때 탑에는 원형 건물 안쪽으로 향해는 여러 개의 창문들이 이렇게 뚫려 있다는 거지.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눠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에는 뭐야? 건물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이 독방에는 두 개의 창인데 하나는 안쪽, 하나는 바깥쪽이 있어서 안쪽에 창문, 바깥쪽에 창문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방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어요. 안쪽, 바깥쪽이라 가지고. 그래서 감시인, 중앙탑에는 감시인이 몇 명? 한 명. 독방에는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독방이니까 홀로 독이지. 역광선 효과를 이용하여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빗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어디에서? 여기 탑에서 누구를? 독방에 수감자의 윤곽, 뭐지? 역광선의 효과, 정확히 빗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제 뭐야? 적은 수의 간수가 여러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 이게 페노티콘입니다. 일망, 감시, 감옥. 일망이라는 거는 뭐야? 한 일자에 바라볼 망자예요. 한 번에 바라봐. 한눈에. 한 일자에 바라볼 망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바라본다. 그럼 이거 감시 체계입니다. 감시 체계. 수많은 감방은 개체화하고 노출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과 같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감방은요 개체화되고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처럼 요렇게 나열된 것처럼 얼마든지 이 감시하는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망 감시의 이 장치, 이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죠. 한 번에 그냥 보고 볼 수 있는 거,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거, 끊임없이 대상을 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하자. 끊임없이 볼 수 있고요,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 장치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구상했던 거 뭐야? 적은 수의 간수로서 여러 명의 죄수들을 뭐야?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컨대라는 건 앞에 말을 뭐 해주는 거예요? 정리해 주는 거야. 정리해 주는 거다. 이곳에서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어요. 어디, 이곳은 어디야? 페노티콘이죠. 벤담의 페노티콘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대요. 지하 기능에 세 가지 기능 했으니까 첫 번째 감금, 빗을 차단, 숨겨두는, 여기에서 첫 번째만 남기고 얘하고 얘는 없애버린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번호 붙여야 되고, 일반 감시 감옥에서는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구시를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자,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쉽게 포착할 수 있게 해줘요. 요것과 요거가 요게 뭐야? 지하 감옥이죠. 보다 상대를 포착하게 해줍니다. 감시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감금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 자, 감금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지키고 있다. 죄수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독방 안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양쪽의 벽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감자는 죄수죠. 죄수. 수감이라는 건 뭐야?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 이게 수감자인데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됩니다. 지금 요 원형이죠. 감시 감옥이고 원형으로 돼 있고 여기에 탑이 있고 그 다음에 독방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거야.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는 되지 못한다. 이거 OX 읽으면서 바로 풀어버리라 했어요. 그는 뭐예요? 수감자. 중앙탑과 마주하도록 배치함으로써 가시성이 강요되고요. 가시성이 강요되고 분리된 독방은 옆방으로의 비가시성을 의미한다. 옆방으로서의 가시성은 없어요. 이러한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준다. 이 비가시성이 질서.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상호간의 나쁜 염려를 죄인이라면 얘 여기도 죄인이고 여기도 죄인이면 서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음모, 집단 탈옥 시도, 범죄 계획 이런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습니다. 뭐함으로써요? 비가시성 때문에 얘하고 얘가 소통을 여기하고 여기가 소통을 못하니까 음모를 꾸미거나 집단 탈옥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질서를 보장해 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병자라면 전혀 위험 없고요. 광인이면 상호폭력 행사. 광인은 뭐예요? 미친놈이 폭력을 행사할 위험도 없다. 어린이라면은 산만하게 하는 거, 시끄럽게 굴고 베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해준다. 그러므로 뭐지? 이게 나쁜 영향이죠. 나쁜 영향의 예입니다. 노동자라면은 요거의 위험을 막아주고 마감 작업,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부주의할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뭐야? 이렇게 소통하게 됨으로써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잘못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밀집한 군중들,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혼합되는 개인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소멸하고. 그럼 좀 빨리 읽었어 선생님이. 군중들,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 다음에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이 세 가지 이야기한 건 형태의 군중 형태가 소멸하고 분리된 개인이 군중 형태가 없어지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 간수에게는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들로 바꾼 거야. 군중이 아니라 뭐로 바뀐 거예요? 개인들로 바뀌었는데 이 개인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또 통제가 가능한 개인들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감시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죄수에게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대체된 거다.
간수에게는 요러고요. 재수에게는 뭐야? 고립된 상태로 된 것입니다. 자, 지금 계속 페노티콘을 설명을 해 준 거예요. 자, 1호부터의 뭐지? 효과. 중요한 거죠. 효과. 감금된 자는 가시성에 지속적이고 의식 상태로 이끌려 갑니다. 감금된 자는 어디로 이끌려 갑니다?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로 끌려갑니다. 가시성이라는 건 뭐야? 볼가죠? 아니 볼시죠? 가능할 때 가고, 그래서 볼 수 있게 하는 자동적인 기능,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 그러면 이걸 의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중단하더라도, 중요한 말입니다. 중단하더라도 효과는 계속돼요. 왜요? 지속적이니까. 권력의 완성이 현실성을 약화시킨다. 그럼 권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어때요? 그거는 필요가 없잖아. 효과가 현실성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 페놉티콘 이거 실현되지 않았다 했어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권력 관계를, 자, 이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그럼 뭐야? 권력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게 효과예요. 효과는 뭐야? 권력 관계를 새로 만들 수 있고요. 그거를 유지하는 기계장치. 이게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달콤해요.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고 싶어지고, 독재를 하고 싶으면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거든. 요거는 이 지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뭐 일망감시지요. 이거를 뭐지? 페노티콘 이렇게 읽으세요. 건축적 장치 이거 페노티콘을 읽었어요. 그럼 이런 페노티콘의 효과는 뭐니? 이 페노티콘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권력 관계를 만들고요. 그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유지할 수 있게 해주니까 얼마나 권력자한테는 좋은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좋은 건축 장치야. 이 페노티콘이라는 게. 권력을 만들어낸다니까? 새로운 권력을. 너무 좋잖아.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선거할 수 있나?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아직 생일 안 못해요. 지나서. 생일 둘 다 안 지났어? 네. 애들이 고3 때 꼭 그 선생님 이제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 어리구나. 응? 그래가지고 투표를 못하네. 아깝다. 투표할 수 있는 애들이 너희들을 좀 깔보지 않아? 자식들 이러면서. 그거 화제 안 되냐 요즘? 아니 한 몇 년 전부터가 애들이 그랬거든. 꼭 주민등록증 받으면 선생님 투표할 수 있어요 보여주면서. 자, 그런데 대통령을 뽑는 것도 권력을 뽑는 거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는 거잖아. 그래서요, 그럼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막 선거 유세하고 난리하고 막 그러잖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페노티콘이 권력을 만들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계자 장치라는 게 그냥 대수롭게 읽을 게 아니라, 어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장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요컨대 앞에 거를 정리합니다. 수감자는 권력적 상황으로 뭐가 돼요? 편입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예요. 효과. 그러면은 뭐지? 권력자에게는 권력을 만들고 유지하게 해주고요. 수감자는 뭐야? 권력에 뭐가 돼요? 편입돼요. 그냥 이끌려 들어가게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권력의 일부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일만 감시 감옥 이거는 패노티콘으로 그냥 읽으세요. 본 보임의 결합을 분리합니다. 보는 거하고 보임은 뭐야? 이거는 피동이죠. 이거를 분리합니다. 즉 이거는 뭐야? 왜 이게 분리하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해줄게. 요 소리예요.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보지는 못하고요. 보이기만 해요. 요 탑에서는 모든 걸 볼 수 있고 밖에서는 탑 안이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패노티콘 그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간수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간수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어디에서요? 원형의 건물 안. 여기가 뭐야? 죄수가 있는 곳이에요. 죄수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못 봐. 그리고 죄수가 간수들에게 보이기만 해요. 그런데 간수가 있는 탑에서는 뭐야? 모든 걸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이거 건물 안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죄수들은 탑 안을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때 지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간수가 자기를 감시하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간수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는 뭐야? 권력에 편입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으로 보여요.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으로 보인다.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이 건축 구조에 있습니다. 권력의 근원은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이고요.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에 있어요. 누가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우연히 그러면 누구라도 권력자가 아니어도 이 구조를 뭐 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관리 책임자가 부재 중이라면 탑 안에 사람이 없는 거죠. 가족 측근 방문객 하인조차도 일을 대신할 수 있어요. 관리 책임자 대신에 어떤 존재도 심지어는 하인조차도 대신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 안 중요하고 또 뭐야? 동기가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 상관없다. 자, 누가 상관없고요. 하인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구조를 활용하려고 하는 동기가 뭔지도 상관없어요. 호기심이건 장난이건 동기가 호기심이건 장난이건 지적 호기심이건 인간의 짓궂은 장난 이거 뭐야 몰래 보는 거 관음증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동기 이런 동기 호기심 장난 지적 호기심 짓궂은 장난 이런 거 뭐야 상관없이 이런 건 안 중요하다 요 말이잖아요. 이건 안 중요해. 이런 익명의 관찰자. 익명은 알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 익명이고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껴요. 요 사람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이럴수록 불안감을 더 수감자는 많이 느끼게 되겠죠. 간파된다는 건 뭐야? 내가 하는 행동이 뭐야? 속내가 다 남에게 들키는 거. 그래서 불안감을 더 느낀다. 패노티콘은 다양한 욕망에서 욕망은 다양하고요. 효과는 동질적이에요. 다양하고요.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얘들아 누가 이 구조를
활용하느니 이 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 안 중요해. 또 활용 동기가 뭔지는 안 중요해. 수감자는 결국 이거와 상관없이 뭐예요? 익명이고 뭐일수록 일시적으로 관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불안감을 더 많이 느껴. 나 감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간파될 위험, 관찰된다는 불안감, 위험과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 위험과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요게 됐습니다. 벤담은 페놉티콘으로 그냥 읽으세요. 이거 1만 감시 과목이라고 왜 계속 이렇게 죽으라고 쓰는지 모르겠네. 자, 페놉티콘 가로 열고 1만 감시 과목이잖아. 그럼 우리 페놉티콘을 알고 있으면 페놉티콘으로 읽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한자로 옮긴 거니까. 페놉티콘이 섬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뭐예요? 경탄했대요. 요런 거 필요 없어. 새창살 필요 없고요. 새사슬 필요 없고요. 자물쇠도 필요 없어요. 구분을 명확히 하고요. 잘 배치하면 돼요. 뭐를? 출입구를. 성과 요새 형태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감옥. 이거는 옛날이죠. 성, 요새, 옛날 감옥, 육중한 거. 성은 육중하죠. 요새도 육중하죠. 옛날 감옥 대신에 이게 아니라 단순하고 경제학적인 기하학적 구도의 빈틈없는 감옥. 요게 페놉티콘이에요. 들어선 것이다. 권력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은 감시자 쪽으로도 옮겨가게 되었다. 누구 쪽으로? 감시자. 뭐와 뭐가?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이 누구? 감시자. 이거는 뭐예요? 탑에 있는 사람. 감시자는 간수라고 생각하고요. 수감자는 죄수라고 생각하세요. 죄수. 이거 용어를 자꾸 이렇게 써서 이거 같은 의미예요. 간수가 죄수를 적은 수의 간수가 많은 수의 죄수를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페놉티콘이 나왔고, 그럼 감시자가 탑에 있는 존재이고요. 수감자는 원형에 있는 건물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요. 페놉티콘 구조에서는.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내가 수감자에 해당이 되죠.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작용되게 해요. 뭐를? 권력의 강제력을 스스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탑 안에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이게 페놉티콘의 효과입니다. 그럼 여기서 감시받고 있다,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이게 수감자죠. 죄수죠. 이 사람은 강제력을 스스로 자기한테 작용하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작용되도록 해요. 권력의 강제력이. 그래서 내면하고요,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고요, 1인 2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속화됩니다. 내면화되고 예속화합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 편해, 를 덜 수 있고, 형태는 희미해져요. 분명하다의 반대죠. 그래서 외부의 권력의 형태가 분명하지가 않아. 왜요? 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내면화하고 예속화되니까
그것의 형태가 불분명해져요. 희미해져요.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권력자인지. 그래서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권력의 한계 지점이 가까워질수록 효과는 아까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갱신이 된다. 단 한 번에 획득되고요. 끊임없이 갱신. 자, 지금 이거 지속적이고 효과가요. 지속적이고 깊어지고요. 획득되고 갱신돼요. 그럼 획득된다는 건 한 번에 획득이 된 거고, 갱신이란 건 새롭게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갱신돼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 단어 봤어요, 안 봤어요? 지속적인 거? 봤어, 안 봤어? 없어요. 어디에서 나왔어? 그 중간 음. 그래서 지금 지속적이고 무의식적인? 지금 선생님 바로 눈에 안 보여서 지속적이고 뭐? 의식적인 상태로 이끌어 들어간다. 굉장히 훌륭한 거야. 가시성? 지금 네. 선생님이 자꾸 앞에 나온 단어를 생각을 좀 해달라고 했죠. 맞아요? 네. 요 말이 네. 있었지. 그럼 지금 여기서 네. 지속적인다는 것이 나오면은 지속적이고 깊어진다고 했지. 지속적이고 뭐야? 효과가 권력의 효과예요. 깊어지고 한 번에 획득이 된다는 거, 이거 뭐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딱 한 번만 해도 획득이 되고, 끊임없이 갱신이 된다는 거는 뭐야? 새롭게 또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말을 즉 다음은 뭐야? 여기서 한 말이 너희들 디피컬트하지, 내가 쉽게 말해줄게. 원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했어요.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요. 늘 앞서서 승리해요. 뭐가요? 권력이요. 권력이 대단히 뭐야? 쉬워진 거야. 맞아요? 이 장치 때문에 권력은 굉장히 쉬워질 거야. 일반화 될 수 있는 모델이다. 페노티콘은. 이 시설은 일상생활과 뭐의 관계? 권력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과 같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2세기 동안, 200년 동안 강렬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준다. 변형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뭐야?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이라고 있어요. 몽상적인 장치. 그때요, 이 페노티콘이 영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상상의 강렬함. 구조는요,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감옥의 구조가 여러 가지 변형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 셌으면 이렇게 자꾸 변형을 만들어낼까? 200년 동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몽상적인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요? 몽상이라는 건 드림이죠. 드리머, 영어로 말하면 꿈만 꾸는 사람. 이게 왜요? 벤담의 페노티콘이 영국 교도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몽상적인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푸코의 주장이에요. 그것은 어떤 권력 체제의 구조이고,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야말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예요. 그러면은 뭐다? 페노티콘은 권력체제의 구조이고요,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예요.
또 정치 기술의 형태예요. 이게 뭐야? 페노티콘의 요렇게 되겠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정치 기술의 형태이다. 지금 이제 뭐야? 이제 원형으로 된 요 방에 개개인들이 뭐가 됐어요? 갇혀 있겠죠. 그리고 이 탑에서 감시자가 감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 죄수들은 이 탑을 볼 수가 없고요. 뭐야? 여기 이 창이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감시자는 항상 감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수들은 간수가 어떤 감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못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한다. 이게 페노티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수감자는 예속하게 되고요. 내면화하고 예속화하게 되죠. 예속화 된다는 건 뭐야? 지배나 지휘 아래 얽매이게 됩니다. 스스로 예속화해요. 나는 뭐 이렇게 내가 권력의 밑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페노티콘의 구조에 대한 그림입니다. 원형으로 된 죄수들이 있는 거, 안에는 탑이 있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 많은 인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감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가 있다. 이 구조가 적용되는 거는 뭐야?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이건 뭐야? 많은 인원을 감시할 수 있으면서 행사하는 측의 수요는 줄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선이란 말이 있죠. 그럼 뭐야? 밑줄이죠. 1번.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완력은 힘을 안 쓰고서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두 번째, 그 효과가 서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체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어떻게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리니까 이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겠어요? 권력을 더 유지하고 싶으니까. 단순화하면은 내 말 너무 안 들어 이것들이, 그럼 내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완력으로, 여기서 말하는 완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선이란 말이 있으면 번호 붙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페노티콘이 이렇게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1, 2, 3 이렇게 된다. 또 안 했으니까 또 있겠네.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도 개인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미셸 푸코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는 우리 사회가 뭐라 해서 그때 공부했던 거 잠깐 보면은 거대한 페노티콘이다. 군대, 병원, 학교, 공장, 이것들이 전부 다 페노티콘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거대한 페노티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거다. 요거는 뭐야? 여기에 감시자가 있겠고, 여기에 수감자가 있고,
수감자는 원형의 건물에 있고요. 감시자는 어디에 있어요? 탑에 있고요. 수감자가 있는 데는 여기와 여기는 뭐야? 창이 있어가지고 훤히 드러나고요. 여기와 여기는 분리돼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특징 정리해보자. 정리 정확하게 다 해주시고요. 요거는 일반화될 수 있다는 건 뭐야? 다 특별한 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번도 정리 잘 해주시고요. 요 3번은 했어요? 교과서를 잘 안 해서 숙지를 해가지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남한산성은 했어? 안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 아니고. 남한산성에서 그 유명한 거 알죠? 최명기라고 김상원. 이거는 뭐 하려고?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가 오니까 주화파와 이거는 뭐 하자는 거? 그냥 강화를 하자. 그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김상원은 싸우자. 주전파죠. 근데 이제 사실은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조선사회를 위하는 방법인데 역사적으로 그런 거고 뭐 이건 안 나올 가능성이 한 200%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